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엄청난 환호를 했죠. 미국장이 나스닥 기준 2% 급등했고요. 오늘 뭐 한국 증시도 뭐 코스닥 중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강한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의 어떤 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어느 정도 좀 확인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이제 뭔가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결국 이제 오늘 국채금리 또 이제 환율까지, 달러 이제 환율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리스크 온을 확실히 켜는, 뭐 그린라이트죠. 그린라이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증시 안에서의 섹터 흐름도 그 금리의 어떤 가장 우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주들이 굉장히 세게 오늘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는 워낙 당연히 세고, 신약주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추세 전환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의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신약주 반등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그런 시장의 흐름, 전반적인 어떤 정리를 해보면서 필승의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마감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78% 상승. 상승과 함께 이제 거래대금이 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을 크게 늘리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돈이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상승 종목 수도 600여 종목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1.8%,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상승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764포인트로 역시나 거래대금이 8.5조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1200 종목으로 뭐 하락 종목 수 200여 종목 대비해서 6배 가까이 많았던 흐름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양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각각 5,500억, 2,000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뭐 수급으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죠. 기관은 코스닥은 1,800억 순매수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2,700억을 순매도했네요. 선물 쪽은 외국인이 6천 계약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매수세를 당기는 흐름을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예수금은 49조 원 수준으로 지금 한 44조까지 떨어졌던 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신용융자 잔고는 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막 들어올리고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과 큰 손들, 메이저들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상승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상승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탈출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단으로도 이제 시프트,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FOMC 관련해서는 이따가 체크 드리겠지만 어쨌든 스탠스가 변화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또 공격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해외 증시는 아시아권 증시, 일본 그리고 홍콩은 좀 보합권이었고요. 대만이 1% 강세.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종,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반도체 업종 급등과 함께 대만과 한국 증시가 조금 상승세가 컸던 모습이었고요. 어제 나스닥 증시가 2%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주 또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건데요. 테슬라가 4.7%, 테슬라가 이제 정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테슬라의 상승 흐름을 보시면 저점 대비 한 80%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것도 저점 대비 이제 2배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100달러에서 지금 200달러가 돌파됐고 장기 평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메타도 지금 시간으로 20% 급등 중인데요.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왔고, 이게 이제 장기 평선 뚫게 되면 결국은 바닥을 찍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 평선까지 올려 세우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복구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이제 반도체 회사도 장기 평선 이제 매물 흡수하기 위한 트라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2.7% 상승했는데요. 결국은 장기 평선을 뚫고 떨궜지만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추세는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게 강세로 가기에는 아직은 업황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좀 등락을 펼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주도 업종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 바이오 업종과 함께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띠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전략을 대항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바닥권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바이오 업종 대장이라 볼 수 있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계속 다지고 형성하는 흐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저점을 다지는 거지 이게 치고 달리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트라이, 또 실적적인 어떤 성장과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 업종, 투자적인 상승이 가능한 업종으로서 이제 결국은 지금 상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2차 전지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은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큰 덩어리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서 시세가 터지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SI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보시면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수급의 구도는요, 외국인이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을 순매도했는데요. 기관 면면을 보면 연기금이 거의 9천억을 순매도하면서 연기금만 팔고 거의 금융투자는 샀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신도 많이 판 건 아니고 사모펀드랑 결국은 외국인이 싹쓸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은 뭐 주식을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어떤 주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연기금이 9천억을 판 거는 뭐 차익실현 했겠죠. 원하는 수익률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외국인이 받아먹고 매집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I 같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의 주포 세력은 결국은 외국인이다. 그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를 바라보면서 장기간 매집을 했다. 그러면 상승도 장기간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빔, LNF, 그리고 에코프로, 천보, 강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또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신규 상장 중에서 WCP, 분리막 회사도 8.7%, 분리막 회사 중에서는 SKI 테크놀로지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8% 상승하면서 바닥권 이제 탈출을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도 신고가 영역을 내기 위한 어떤 상승세를 내고 있고, 바닥권 탈출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도 계속 해나가고 있죠. LG엔솔도 오늘 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세비캠 같은 폐배터리 기업도 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뭐 바이오도 아니죠. 특히나 신약주들. 금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 변경이 결국은 바이오 업종, 특히 신약 쪽, 금리에 가장 민감도를 보이는 신약주 쪽의 강세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뭐 알테오젠이 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가 바뀌면 신약주가 간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고, ABL 바이오도 거의 8% 상승, 레고캠 바이오 4.8% 상승. 그래서 기관과 또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신약주, 확실한 어떤 기술력과 또 기술 이전 이력들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신약주 중심으로
매수를 당기고 상승했다. 티움바이오, 툴젠 뭐 이런 기업들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기업도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플러스 4.8%, 바이오플러스도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좋은 어떤 흐름들, 모멘텀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3.4% 상승.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특히나 신약주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쪽도 소부장 업체들은 계속 바닥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데요. 유진테크 4.7% 상승, 또 HPSP 5% 상승에 두산 테스나도 5% 상승.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탄소 섬유 관련주로 효성 첨단 소재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우주 항공이든 앞으로 뭐 수소든 친환경이든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될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관련 모멘텀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디어유 같은 플랫폼 또 탑픽 기업도 8% 상승으로 상승세 이어가는 형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장비 기업들 최근에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DENT라든지 윤성 FNC 같은 기업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PNT 같은 기업도 3%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 트라이를 하고 있고, 아바코 같은 기업도 3%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성장 업종 중심의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네요. 오늘 코스닥 쪽은 일단 코스닥이 이제 메인이 될 텐데 증시에서 이제 돌파 갭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 상승에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 짓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추세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중심의 상승이 이뤄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게 요때 돌파 갭에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 지었던 요때를 보면서 지금 뭔가 달라졌구나,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겠구나. 결국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이 일단 좀 지수를 좀 누르는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기 돌파시키고 갭을 메꾸지도 않고 올라섰던 지금의 모습은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 좋고 바이오, 2차전지, 또 반도체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가진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엄청난 또 계좌 회복과 또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섹터의 흐름, 또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 반도체 흐름들, 요 세 가지 섹터에서 좀 중점적인 어떤 전략들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는요, 뭐 골고루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 특히 이제 멕타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간에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했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동시 순매수 1위입니다. 560억. 그리고 LG엔솔, 또 삼성전기, IT 이제 업황 개선, 삼성전기, 그리고 잠시만요. SKI 테크놀로지, 2차전지, 또 친환경 OCI,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이제 탄소섬유주,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또 이제 LG노텍은 XR기기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바이오 중심이네요. 에코프로빔, LNF, 레인보우는 이제 매도 자리죠. 오세임 임플란트라든지 셀트론 헬스케어, 알테오젠, 레고캠, ABL, 뭐 바이오의 이제 대표주들이죠. 그래서 뭐 WCP, 나노신소지 이렇게 또 2차전지 기업들, 디어유 같이 플랫폼 기업들 이런 식으로 오늘 수급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 체크로 이제 FMC 관련 내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FMC 첫 FMC죠. 이번 뭐 2월달 FMC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 자체가 이제 가장 뭐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또 바이오 신약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금리 흐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부분이 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 한번 리포팅 보죠. 일단은 이번 그 FMC 회의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시장이 환호하면서 또 강세를 보였던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올해 뭐 두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파월 의장의 이번 언급으로 터미널 레이시 최종 금리 수준이 최대 5.25% 정도,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5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뭐 거의 명확해졌다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이번 FMC의 시장이 환호를 했던 그런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지표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증시는 급등했고 또 장단기 국채 금리 떨어졌고 뭐 달러도 이제 당연히 약세를 시현했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완화를 반영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MC 주요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경기 및 인플레이션 판단에 있어서 일단은 다소 둔화되었다. 최근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거의 정체된 걸로 평가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됐고 최근 3개월간 물가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는 둔화세를 보인 걸 반영하면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금 이제 낮추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자체도 아까 이제 언급드렸듯이 종료 시점이 5월을 좀 넘기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동안 불확실했던 최종 금리가 몇 퍼센트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내면서 뭔가 올해도 뭐 한 세네 번 정도 인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든 거죠. 그래서 5.25 정도를 넘기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고용 지표가 이제 추세적인 둔화를 보이는 게 중요한 변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뉴스로 듣는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막 몇만 명씩 이제 직원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 지표에 어떤 추세적인 둔화 내지는 또 이제 연준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높아진 자신감을 이제 표명하면서, 당연히 이제 시장은 당연히 거기에 좋은 반응을 내겠죠.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지만 플러스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제는 뭐 좋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고 뭐 미국 경제 크게 급격하게 뭐 침체로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게, 뭐 경제 수장이 그런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게 시장은 굉장히 좀 좋게 반응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대로 뭐 금리 인상 둔화가 성급한 피복 기대를 유발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또 긴축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너무 또 앞서 나가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또 향후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언급한 점, 그리고 페드의 터미널 레이트과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은 굉장히 좋게 반응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리포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2월 달에 FMC의 시사점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핵심적인 거니까, 연준에서 근본 긴축 사이클 진행 과정에서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장 중반 이후 이제 시장 급등을 이제 유발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장일치로 25ppb 인상 단행을 했고,
앞으로 이제 두어 번 정도 인상을 더 할 것이다고 하면서 긴축 정책을 시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상당한 매파에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뀐 거는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연준은 결국은 시장에 이제 긴축을 유발했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긴축이 되고 긴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수요단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것들을 노렸던 건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물건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이제 의도였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좀 둔화되는 게 확실히 나아졌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뭐 가장 그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자신들이 유발한 긴축을 통해서 이제 수요 위축 사태로 상품 중심의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결국 자기들의 어떤 전략 정책이 먹히고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날카로운 매 발톱을 조금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에 이제 주식시장은 굉장한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달러도 이제 약세 기조를 이제 더 강하게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 단으로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이제 여기다가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양호한 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또 가이던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18% 거의 20%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성장주들 이제 성장주들에게 이제 좋은 어떤 영향들을 주면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고, 뭐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강세를 만들어냈죠.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런 매크로 이슈에 힘입어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까지 상당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리포팅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피는 2500선 이상에서는 레벨업이 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이제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주식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좋은 소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주목하고 환호하는데요. 또 반대되는 의견 내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신중한 의견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은 환호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다는 어떤 인식을 계속 이제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그 긴축이 먹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사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배드 뉴스가 이제 굿이었고, 그렇죠? 굿 뉴스가 배드였고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이 컸잖아요. 왜냐하면 긴축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건데 경기가 조금 둔화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채 고용도 너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시장이 오히려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먹히는 게 이제 확인됐고 그렇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는 점점 bad is bad, good is 굿인데 이게 잘못 써 있네요. 이런 국면으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된다. 2월 14일 발표되는 1월달 CPI를 통해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전월 대비 변화율이 반등세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도 낸 걸로 볼 수 있겠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퍼는 12배를 상회하고 있다. 일단 반도체 쪽 이익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밸류가 이제 높게 형성되는 건데 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넘어선 수준이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200에서 3300선대와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머물러 있다. 코스피 추가적인 레벨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 레벨업은 추가적인 금리 레벨 다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익 전망이 조금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되려면 반도체 업황 개선 필요하겠죠. 반도체 업황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는 게 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고 너무 여기에 또 상승에 들뜨기보다는 또 냉정하게 지금이 어떤 위치고 또 여기서 추가 상승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업종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때 뭐 지금은 당연히 2차전지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바닥권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모아나가는 그런 어떤 분할 매수의 전략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반도체 또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31일 암제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상품명 이제 암제비타죠. 이게 이제 미국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출시할 때 가격이 나오죠.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휴미라 오리지널 대비해서 5% 그리고 55% 각각 투트랙 할인율을 붙이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어쨌든 55% 할인율을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뭐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그 약제 시스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PBM사들이 뭐 리베이트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격을 높은 가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 가격 할인을 한 요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게 과거 통계상 과거 이제 뭐 대체부터방 됐던 미국의 첫 이제 바이오시밀러 샘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할인율이 당시에도 5%, 65% 이렇게 나눠졌었는데요. 5% 할인율을 했던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를 이제 50원 깎은 거잖아요. 그게 더 많이 팔리고 선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다. 그래서 KB증권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 전에 우텀 RX라는 또 PBM사는 올해 먼저 출시되는 세 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등재할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가격의 의약품보다는 높은 가격의 의약품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5% 할인율로 출시되는 이 암제비타가 메인 품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첫 대체 처방 가능 약국에서 이제 대체 처방을 할 수 있는 그 바이오시밀러인 샘글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출시된 사례가 있고 이때 할인율은 각각 5%,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는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암제비타의 독주가 가능하고 암제비타는 휴미라 시장의 86%를 차지하는 고농도 제형이 아닌 14% 점유율에 불과한 저농도 제형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게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젠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경쟁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 PBM 이제 코멘트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선호되고 있고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 7월부터죠. 삼성 바이오피스, 또 셀트리온, 또 알버텍의 이 고농도 제형이 출시되는 7월부터가 본격적인 경쟁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 PBM사들은 고농도 제형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안정성 그리고 충분한 캐파, 펜타입 보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삼성 에피스하고 셀트리온 제품은 이들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포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충분한 캐파 내지는 이제 생산 부분에서 약간 좀 퇴짜를 맞으면서 역시나 기존의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베링거 인겔하임까지도 경쟁 구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암젠, 삼성, 셀트리온 요 세 개사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고농도 부분이 셀트론이 이제 승인 받게 된다면 본격적인 어떤 경쟁 구도가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고농도 제형이 확실히 이렇게 점유율을 높였고 매출액을 높였다. 그래서 고농도가 지금 86%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농도 출시보다는 고농도 출시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이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가 이 시장에 대한 기대 가치가 아마 주가에도 좀 반영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리포트 이제 읽다 보면 뭐 올해 이제 전망에 대해서 전강후약이다. 예, 뭐 이제 전강후약이다. 전약후강이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양분되어 있는데요, 주장이. 사실 이제 올해 뭐 상반기가 좀 더 강할 개연성은 좀 높죠.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금리의 어떤 상황 변화가 상반기에 시장에도 좀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조금 더 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반기에 뭐 약세를 보이더라도 24년도를 내다볼 때, 내년을 내다볼 때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는 유리한 고지에 있는 증시가 될 거라는 게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할 때쯤 요 메리츠 리포트를 보면서 좀 저도 한번 체크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이제 올해 감익에 영향이 제일 큰 증시가 한국 증시, 대만 증시일 겁니다. 반도체 때문이죠. 어쨌든 한국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또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던 걸 본다면 올해는 전체 이제 이익이 감익되는 게 굉장히 클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뭐 대만 증시, 한국 증시, 뭐 중국 증시 엄청난 순매수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가 바닥이고 실적적인 부분도 바닥을 찍고 돌아설 거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가장 강한 어떤 지역이고 증시가 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이제 선행적으로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뭐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가 왜 그렇게 내년도에는 다시 또 좋아질 것이냐 볼 때 중국이죠. 중국의 회복이죠. 그래서 중국 인접국이 굉장히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지금 외국인 수급 유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외국인 자금이 5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모멘텀이 한국이 굉장히 가장 강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를 지나서 내년도 회복 모멘텀은 아시아 신흥국 지역이 제일 우수하다. 그 중에서도 대만과 한국의 전년 대비 실적 상승률은 39%, 18%로 가장 크다. 두 국가 모두 유의하게 올해 실적이 감익인 국가죠. 이것만 보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 대만 증시가 매크로 환경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자금 유입 강도가 가장 센 상황에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반응이 제일 강한 이유는 반도체 업종의 선행성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빠지고 미리 이제 수급이 붙는 거죠. 한국, 대만의 모멘텀이 센 이유는 단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이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 상승의 48%를 반도체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 또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자체가 선행성이 강한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업종 주가는 반도체 업황을 5개월에서 6개월 반년가량을 선행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반응이 지금 굉장히 빠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힘겨웠던 2022년 작년에 그 차디찬 눈을 뚫고 올라오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셨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업종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고 지금 그렇게 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터널의 끝, 그 빛이 들어오는 어떤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은 승자의 길로 같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